저는 포괄적으로는 같은 그림인데, 근데 표면적으로는 아마 이거를 나타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여기도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의 역할론이 있는 거고, 요것도 중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약간 지금 보류 쪽으로 나가는 거고, 예. 지금 기사는 나옵니다. 다시 열린다고. 예. 합의는 못했는데 다시 한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만약에 경협주 월요일이나 좀 반등하면 다 버려요. 그거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 그 시간에 다른 거 매매해서 돈 벌어야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다시 한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할지 몰라요. 제가 정치인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결렬됐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잘 조율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식화를 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3월 2일부터 원래는 2천억 달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인가 300조인가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예, 10에서 25% 올리는 거는 보류를 했어요. 공식화했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 또 호재입니다.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염려하는 것, 장이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그리 하는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은 뭐냐면 선반영이에요. 새로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이 이끄는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하나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하나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이야기잖아요. 금리.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이제 천천히 올리는 거, 아마 이제 거의 상반기에는 인상을 안 할 건데, 또 3월에는 금리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3월장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IT는 좀 쉴 수 있어요. 충분히. 경협주는 다 파세요. 제발 좀. 이게 주식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나는 언제까지 묻어갈 거야 그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올해부터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마이너스 10% 손절은 안 된다고. 저는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0% 30%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올해부터 새로 산 종목이 마이너스 10%를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갔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든가 배수를 질러야 돼요. 무조건 잔고에 마이너스 새로 산 종목이 두 자릿수를 가게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경협주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내가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10%를 이제 방법은 많지. 손절하는 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2배수 3배수 사는 거지. 죽을 똥 말똥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자율인데, 그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추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추세가 죽은 종목은 안 돼요. 네, 추세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안 돼. 근데 경협주는 오늘 추세 다 죽었겠죠. 그 경협주는 배수를 사서 2, 3배를 사가지고 먹고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가는 게 나아요. 자, 중국주 말인데, 이건 전 계속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북미 회담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같은 그림이긴 해도, 그래도 중국 증시가 지금 개폭등을 하잖아요. 상해 증시가. 그렇죠? 지금 3,000포인트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는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중국이 2월 달에 한 13% 올랐는데, 월봉 기준으로 13% 오른 거는 2014년도 정도 힘이에요. 엄청 센 거예요. 그럼 이때도 보면 월봉으로서 2016년도도 요만큼 올랐다 요리 갔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중국 증시는 최소한 3,100, 200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 투자가분 한 분이 참 그분 똑똑하셔.
그래서 타이나 차이가 CSI라는 펀드를 아예 샀더라고, ETF를. 물론 뭐 ETF라서 어느 정도 뭐 수익률은 작아도 어차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중국 관련주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면 호텔 신라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시장 영향에 오늘도 아까 시장 영향을 받아서 같이 빠져버렸는데 시장 영향에 영향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그런 걸 다 팔아도 2월달에 기월달에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산 종목들은 거의 다 내수주예요. 이거 보면 전부 다 빨갛죠. 신세계라든지 예? 이런 면세점주들은 오히려 지금의 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 시장보다 아웃퍼폼할 수가 있어요. 중국 관련주들은. 화장품주들은 어느 정도 약간 반반이에요.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낮어요. 뭐 토니몰도 마찬가지고 일지상황도 마찬가지고 시세가 낮기 때문에 좀 빠지면 사면 되는 상관이 없는데 사는 거는 괜찮아요. 순위를 따지자면 여행주들은 여행주 살 바에 그냥 저는 면세점주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예. 중국 관련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면세점 위주로만 보세요. 예. 면세점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행주도 있는데 또 뭐 카지노 있죠. 카지노는 없애요. 하지 마세요.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애들은. 예, 그거는 옛날에는 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아니야. 예. 중국이 워낙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규제가 심해가지고 안 돼. 몰래 들어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 제일 깔끔한 건 면세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바이오예요. 3월은 바이오가 좀 주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제 스케줄에 뭐 3월 말에 아마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스케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1월 달에 JP모간 컨퍼런스 있었지만은 사실 바이오주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대신 어느 정도 살은 붙여주는 거예요. 아마케였기 때문에 항암제 위주로가 먼저 세요. 항암제 관련주들이 세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코스닥 100 그리고 뭐 FTSE 이런 편입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많이 흔들렸는데 제가 볼 땐 내려오면 또 사야 돼요. 코아스템은 좀 아니고 오히려 한 가지 천천히 봅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은 지금 사도 되는 흐름이에요. 대신 먹을 목표치는 작겠죠. 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3월 달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주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바이오가 3개의 군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대형주, 이제 코스피 내 대형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바 셀트 진영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한 4그룹이구나. 이거 영상 유튜브 올려둘 것이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항암제 하여튼 임상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특례 기업들, 약간 덩치 있는 애들, 중형주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만원 미만의 잡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이오가 대형주가 있고 동성제약 커튼이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주가 있어요. 대형주가 이제 보면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뭐 있지? 유한양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고, 중소형주는 이제 좀 많은 애들 있잖아요. 뭐 이현제약, 뭐 동성제약, 뭐 삼성제약 이런 작은 애들 있잖아요. 덩치 작은 애들 있고, 이건 이제 삼바 바이오 시밀러 쪽이고, 그리고 항암제 중에서 덩치 큰 게 이제 아피타임 HLB,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항암제는 아니에요. 간경병성 치료제니까. 코롱생명과학 있죠. 등등등이 많아요. 매지온도 있고,
무지하게 많아요. 젠백스도 있고 많아요. 잡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주가 작은 애들, 뭐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뭐 이것저것 맞아요. 필룩스도 마찬가지고 뭐 인콘도 마찬가지고 누구 GL 판텍도 마찬가지고 뭐 많아요.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들 이미 지금 시작했어요. 안 쳐다보니 모르지. 유한양이 지금 그림은 유한양이 두 번의 기술 수출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재수없게 빠져버렸어요. 지금 위치가 다시 삼중천정입니다. 유한양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빠지면 사야 돼요. 한미약 붐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주식은 사도 별로 매력이 없어요. 어쨌든 주가를 위치를 보면 벌써 2월 달에 많이 움직인 게 알 수 있죠. 동아ST는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어쨌든 주가는 해보고. 그다음 뭐 있어요? 뭐 한 가지 이걸 제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좀 큰 거 중에 하나가 대웅제약, 종건당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제약 대형주들은 이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차이야. 유한양 사도 되고 내려오면 사야 되고 지금 수준의 유한양도 사야 되고 녹십자도 조금 무겁지만 사놓으면 돈이 돼요. 15만원 정도 하죠. 예? 자, 이렇게 장의 종목을 좀 받쳐주다 보니까 이미 이쪽 애들은 시세가 신고가가 나버렸어요. 얘들은 나중에 어디 이쪽 애들이 잘 보시면 자, 메지온 신고가죠. 아데나필. 제가 일부러 돈 될 거를 좀 모아놨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 오늘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전부 다 반등을 하는 힘이에요. 저는 오늘 마크로젠을 사봤어요. 샀다가 아까 기분 나쁘게 같이 시장 때문에 빠졌는데 네. 유전자 진단 쪽입니다. 마크로젠 같은 종목도 이미 돌리는 그림이에요. 진단 쪽도. 간종에 넣고 보세요. 마크로젠. 어차피 신라젠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아까 완전 찬스였는데 이거 못 주워 먹었죠. 신라젠은 지금 수준에서 시간의 문제일 뿐 매수를 해도 돼요. 예전에 한 번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가를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라젠도 지금 계속 매수 의견이 뜬 거예요. 큐리언트 요것도 오늘 지대로 움직여 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이 또 너무 많으면 정리를 못 해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드린 메시지는 뭐냐면 요 2만원짜리 이상 애들이 이미 지금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이로메드를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대가리만 치면 돼요. 이 주식이 빠져요? 안 빠져요? 4조짜리 있잖아요. 4조짜리. 찹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딱 땡겨버리면 안 빠져요. 루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럼 이런 애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지금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좀 시장이 개판이 됐던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바이오주들한테 상당히 많은 매수 시그널을 줬어요.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할 때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터져가지고 딱 붙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고? 근데 3월달 장이 되면 계속 내가 오르지 않은 바이오주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개잡주죠. 동성제약은 코스피기 때문에 상패 안 된 거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주가 조작했으니까 이때. 근데 코스피라는 매력 때문에 상패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매수 시그널이 나와버린 거죠. 물론 장 때문에 아까 좀 빠져서 같이 빠진 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 지금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걸 꼭 경심을 해야 돼요. 정치 테마주 이제 끝났어요. 진작 말했어요. 어제 황교안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끝났어요. 어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갈 데가 어딨어.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주식이 아무리 내려도 한두 섹터는 올라요. 지금 제가 고점이라고 말했던 섹터들 생각해 보시면 수소차 고점이라고 1월 중순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니들은 아직도 현대를 믿냐고 제가. 그럼 니는 아직도 정부의 로드맵을 믿냐고.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수소차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3월달 볼 것도 없어요. 카메라 모듈 쪽도 고점이라고 말했어요. 스마트폰 쪽도. 이쪽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다 돌고 해가지고 안 오른 게 바이오밖에 없어. 제가 왜 그랬냐면 2월은 보통 바이오가 어렵습니다 그랬죠. 그럼 왜 그렇죠? 실적 시즌이라서 그래요. 자, 근데 3월은 무조건 그러면은 실적 시즌이 아닙니까? 사업 보고서 마감 시한이 3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형주 바이오, 삼바 진영,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중소형 바이오, 삼바 진영, 삼바는 이제 셀터 진영,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주 중에서 큰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임상 회사들, 2만원짜리 이상 애들, 예. 뭐 만원짜리 전원 애들, 그리고 이제 1만원 미만짜리들. 2월 달에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잘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기업은 바이오는 사실은 웬만하면 적자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대형 바이오주들은 사실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커요. 한미약품, 욕십자, 유한양 이런 애들, 셀트 삼바도 마찬가지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은 실적 리스크가 커요. 근데 대신 이 친구들은 실적이 끝나버렸잖아요. 2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안 낼 일은 없어요. 회계 처리가 잘 돼 있고 공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3월달에는 상관이 없어요. 중소형 코스피는 또 왜 그러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들은 코스피라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스피는 웬만해서 상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 들어올 때 어렵게 들어온 만큼 나갈 때도 어렵게 만들어주고 코스닥은 상장할 때도 대충 넣어주잖아요. 특례라 해가지고. 대신 반대로 여차하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네들은 3월달도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이라고 그러면 뭔지 아시죠? 조만한 애들 있어. 아까 누가 GL3대 물어보던데 적잖은 애들, 인콘 이런 애들 있지. 예? 이런 애들은 건들지 마요. 제가 인콘을 작년 9월달 영상 찍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무조건 팔라고. 텔루스는 바이오 아닌가? 건드리지 마. 하여튼 바이오 중에 이상한 애들은. 여기 보면 이상한 바이오 꽤 많아요. 뭐냐면 SFC 이런 애들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 2월 바이오 제약주 이야기 했다고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은 반등 구간으로 보면 돼요.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은 하방 지진 나왔다 보면 되고 어차피 큰 돈은 얘들이 땡길 거예요. 얘네들이 대장이고 그죠? 이게 이제 큰 돈이고 요게 이제 뭐예요? 이게 수익률 게임이에요. 수익률 플러스 돈이에요. 이거는 아까 뭐 마크로제이나 뭐 이런 2, 3만원짜리 있죠. 그 얘네들은 그냥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냥 소액 단타용이에요. 차트 매매. 아까 동성지학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애들 마찬가지. 근데 이런 자꾸 바이오를 이야기하는 모든 결정적 이유는 돈이 얘는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 섹터가 보면 지금 반도체도 마이너스 섹터죠. 굳이 2월달에 안 건드려도 돼요.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OLED 이런 애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40~50%씩 나와버렸어요. 건드리면 안 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5G는 사실은 지금 보면 5G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뭡니까? 뭐 오이솔루션이 있겠죠.